이제 본격적으로 학생생활 규정 공청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 규정은 여러분이 직접 고쳐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규정으로 오늘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경될 학생생활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장 규정에 관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상 구관서 학생분들이 교복 체육복 혼합 착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덕중학교 학생들. 저희는 1학년 2반 1번 구간서 1학년 6반 15번 이무상입니다. 저희가 이 공청회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복과 체육복의 혼합 착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교칙 설명. 두 번째, 저희의 개선 요구안.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현재 규칙은 제4장 용의복장편 제13조 2번의 일과 중에는 지정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교복의 혼합 착용은 가능하며 교복과 체육복의 혼합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장하는 개정 요구안은 교복과 체육복의 혼합 착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입기가 편합니다. 2번, 교복을 입을 때 교복 바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옷을 짝짝이로 빨았을 시 입을 옷이 상의 교복, 하의 체육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관서 학생, 정한결 학생의 복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정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1번 구간서입니다. 일단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외투를 언제나 착용을 하게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춘추복 위에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외투를 언제나 착용할 수 있는 것을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여름에 등굣길은 덥기 때문에 더운 탓에 하복을 입고 오면 학교에서 하복을 입고 왔을 때 반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트는데 이때 더운 사람이랑 추운 사람으로 갈려서 결국에 에어컨을 온도만 낮추고 계속 틀게 되면 반팔티를 입은 학생들은 여전히 추워 그때 외투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외투를 입지 못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1번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외투를 입을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2번은 컨디션을 조절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진겸 학생의 복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공청회 사복 등교 관련 발표를 맡은 김진경입니다. 네, 일단 먼저 현재 규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등교시 교복 및 체육복 착용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체육복은 코로나 시기에만 허용됩니다. 개정 요구안입니다. 등교 시에는 교복과 체육복 및 사복도 허용한다. 단 사복은 단정하게 입되 반드시 명찰 착용합니다. 사복 등교가 필요한 근거입니다. 첫째, 비효율적입니다. 한창자야 청소년기에는 조금만 지나도 교복에 끼이거나 짧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치수를 늘리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 춘추복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도 집에서 바로 세탁하여서 다음날 입기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등교를 하면 땀이 나는데 겨울철 와이셔츠가 땀이 나면 달라붙어서 찝찝하고 덥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육 비용이 너무 비싸 가정 경제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공부를 할 때 불편한 교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을 입음으로써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 너무 일반화된 교복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장의 창의성 표현으로 개인의 창조적 표현을 구현하고 청소년기의 복잡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및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순기능적 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시훈 학생의 복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2학년 3반 25번 주지훈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등하교 시에 교복의 착용이 원칙이나 하교 및 우천 시에는 체육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등교에도 체육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후 규정에는 등하교 때 교복 또는 체육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복 입기 너무 온도가 높은 날에는 더욱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복이 교복보다 움직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서 느낀 점은 학교 규정의 문제점을 보며 학생의 입장으로 학생이 원하는 개정을 만드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간서, 박성현, 서정희, 양준환의 복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복데이에 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양준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복데이란 무엇일까요? 사복데이는 한 달에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과 같이 특정 기간마다 실시되는 행사로 이날의 학생들은 교복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옷을 입으며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복데이를 실시하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옷을 입으며 자신들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학생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듯이 저희 중학생들은 사춘기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성적으로 예민해지며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들 중 하나인 학교에서는 항상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복데이 실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자신들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복데이 실시는 교복의 불편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급성장기를 거치면서 1학년 때 맞추어 두었던 교복의 치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집중도 하락의 원인이 되는 등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복데이 실시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에 맞는 편한 옷을 학교에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복데이 실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최근 양덕중학교에서 실시한 사복데이 실시에 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의 비율이 무려 90%가 넘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복데이 실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은 실제로 사복데이를 실시하고 있는 인근 중학교에서의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학생의 말에 따르면 사복데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늘 똑같이 교복만 입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던 학교에서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 또한 존재합니다.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귀찮음, 옷의 부족 문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옷의 차이에서 나오는 빈부격차 문제, 학생들이 불건전한 복장을 착용하고 등교를 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복데이 실시는 매일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과 같이 특정 기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행사로 사복뿐만 아니라 교복도 입고 올 수 있는 날이니 앞서 말한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건전한 복장에 대해서는 사복데이 행사가 실시된다면 학생회에서 각 반의 반장을 통해 사전에 입고 와서는 안 되는 불건전한 복장에 대해 안내를 몇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이를 어기는 학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생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등교 시간에 일지와 이를 어기는 학생이 있는지 감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학생회 임원들 간의 협의가 된 사항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사복데이 행사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성현, 윤석영, 조현빈 학생의 학생생활 규정 제14조 용모 및 장신구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4장 용의복장 제14조 용모 및 장신구 개정 요구안을 발표하게 된 1학년 6반 박성현, 1학년 6반 윤석영, 3학년 3반 조현빈입니다. 먼저 개정 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3항에서 장신구, 목걸이와 반지 등의 착용이나 고가의 휴대폰 소지를 금한다고 개정 전의 규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항 고가의 휴대폰 소지를 금한다로 수정을 하였고 4항 10만 원 이하의 장신구,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착용을 허한다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장신구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학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오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는 학생 가치회나 교사들이 확인한 뒤에 적절한 벌칙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고요. 다른 학생의 장신구를 훔치거나 뺏어서 착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가해 피해 학생들과 상담 후 해결을 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장 용의복장 제14조 용모 및 장신구 관련 개정 요구안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 및 가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한승표 학생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학년 4반 한승표입니다. 제4장 용의복장 제15조 신발 및 가방 개정 요구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안, 두 번째 개정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개정 후 우려되는 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입니다. 개정 전 가방은 배낭형 가방 또는 옆으로 매는 가방을 원칙으로 하며 소품형 가방은 금지한다입니다. 하지만 개정 요구안으로 개정 후에는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는 교과서와 학용품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소품형 가방이란 어깨 등 허리 등에 매서 간단한 물건을 보관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유형의 가방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크로스백 그리고 슬링백이 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소품형 가방이라는 이름 때문이지 사실상으로 옆으로 매는 가방들과 별 차이점이 없는데 옆으로 매는 가방은 허용하고 소품형 가방은 허용하지 않는 학생 생활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가방처럼 교과서와 준비물 등을 챙겨올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소품형 가방이라도 가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후 우려되는 점입니다. 소품형 가방을 허용하였다고 아무 소품형 가방을 가지고 등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조금 더 작거나 혹은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소품형 가방을 가지고 등교하는 경우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먼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이후에 학생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감시 및 관리를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손주몽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13 송주몽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표 인원이 많아져 제가 대표로 나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핸드폰 사용 관련 규정 개정안은 제26조 1항의 부모님과 선생님의 허가하에 쉬는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허가한다.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통이 불편해진 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 사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구 관계를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위급 상황 등의 상황이 발생 시에 학생이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쉬는 시간 동안 반이 소란스러울 수 있고 핸드폰 사용이 불가한 학생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으로 느낀 점은 학교 개정의 문제점을 보며 학생의 입장으로 학생에 맞게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환희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한입니다. 오늘 제가 개정할 의견은 제7장의 정보통신의 제26조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7장 정보통신에서는요, 제26조에 교내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라고 소지라고 적혀 있고요. 2항에도 전자기기를 분실이라고 전자기기라고 적혀 있고 3항에도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기기라는 것이 이 태블릿 PC와 휴대폰,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보조 충전기, 카메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너무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개정 의견은 이 전자범위 구체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는 거,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걸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전자기기를 구체화해서 교내에서 소지를 불허 및 허용하는 전자기기의 품목을 명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무선 이어폰, 보조 배터리, 스마트워치 등의 소지가 허용되는 전자기기에 대한 혼돈, 소지 허용 여부를 막고 과잉 금지 원칙의 학생 인권 및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 중에 전자기기 소지 불허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타인의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업을 방해하는 전자기기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교내 불허 전자기기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MP3 플레이어, 각종 게임기 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이렇게 입출력 장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것은 교내 불허 전자기기라 판단할 경우에는 불허 전자기기에 포함되고요. 허용 전자기기는 스마트워치와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리 천성수 학생의 정보통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청회에 나온 정진리 천성수라고 합니다. 저희의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내에서 휴대폰은 전원을 꺼둔 채 자신이 소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휴대폰 도우미가 휴대폰에 넣은 가방을 자신이 들고 가는 휴대폰 도우미가 들고 가는데 그 가방의 무게가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휴대폰에서 정보를 찾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 도우미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과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둔 채 자신이 소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약 스마트폰을 소지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 책임은 현재 규정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각자 주의해서 관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6반 19번 정진리 1학년 6반 22번 천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 학생의 학생생활 규정 제27조 음식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7번 김현입니다. 저는 간단한 간식 섭취 허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음식물 규정 개정안과 개정 이유, 그리고 개정 시 유의할 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음식물 규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은 학교생활 규정 제27조 1항 외부 음식의 학교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 외부 음식을 반입할 경우 담임교사와 영양사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음식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고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개정안은 외부 음식의 학교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간단한 간식류, 예를 들어서 사탕이나 젤리와 같은 것들은 허용한다 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침을 먹지 못했거나 쉽게 허기가 지는 학생들이 점심시간까지 배고픔을 참으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식을 통해 당분을 섭취하면서 두뇌 회전이 빨라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시 유의할 점은 첫 번째, 간식 반입을 허용하면 간식 쓰레기가 많이 생길 것이므로 학생들이 간식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교육하고 이를 어기시 처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과자나 기타 음식물을 학교에 들고 올 수 있으므로 간식의 종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으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간식은 쉬는 시간과 좁은 시간에만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해 조현빈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장 환경과 안전 제30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제정 요구안을 발표하게 된 3학년 3반 22번 조현빈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통학할 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학년도 학생생활 규정에 제정을 요구하는 안은 3항에 개인용 이동장치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 시 인명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내용을 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규정은 교통안전법에 관련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지만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현재 인명보호장구,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관련 규정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학생생활 규정으로 제정하여 학생들이 지키게 할 시 이 가능성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함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신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정하고도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요구한 안건을 학생생활 규정으로 제정하여도 학생들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규정을 위반할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요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건 학생의 기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4반 황동건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제시할 안건은 기타 사항인데요. 일단 기타 사항에 추가하고 싶은 그 규정은 일단 한 학년을 주기로 일단 한 달 주기로 돌아가면서 학년별로 딱 체육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이 안건을 선정한 이유는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별로 생각보다 할 게 없고 일단 비어있는 체육관을 점심시간을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문제점은 약간 좀 너무 체육관에 오래 있다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늦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 한 학년 전체가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면 일단 코로나 그 예방 방역 수칙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일단 수업 그 5분 전에 종이 치잖아요. 그 종이 칠 때 약간 일단 모든 일을 정리하고 바로 그 교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 수칙은 학년 전체가 오면 그 방역 수칙이 어긋나니까 일단 또 그 학년 중에 주기를 정해가지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